마이크를 샀습니다. 여러분,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일부러 카페를 한번 와봤어요. 이게 생각보다 소리가 좀 먹먹하네요. 아무튼 오늘은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많이 물어보시는 게 블록체인 이제 또 하락장 와서 끝난 거 아니냐, 다음에 블록체인에서 유행할 게 뭐냐, 디파이 유행 왔었고 NFT 유행 왔었고 그 다음은 뭐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전망을 좀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작년 여름부터 시작됐던 디파이 썸머는 컴파운드라는 디파이 대출 서비스가 거버넌스 코인을 발행하면서 시작이 됐었고, 그 뒤로 스시 스왑이라든지 아베라든지 여러 디파이 서비스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면서 이자율을 막 몇백 퍼센트 몇만 퍼센트씩 주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었고, 그게 디파이의 밸류에이션을 되게 어렵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이 서비스로 얼마의 돈을 벌지도 잘 예측하기 어렵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투자자로 이 씬에 들어왔었죠. 그렇다 보니까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올랐었고, 장밋빛 미래를 그리다가 결국에 루나 사태를 계기로 다 같이 폭락을 하게 됐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NFT도 유행하기 시작했고, 메타버스도 나왔고 P2E나 WT 같은 서비스들도 나왔었고, 되게 재밌는 시절을 지나온 것 같아요. 근데 루나 사태 이후로 사람들은 이제 아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상에 있는 D앱들이 지속 가능성이 매우 부족하고, 그래서 그 코인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고 업사이드보다는 다운사이드가 많다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파이가 결국 실효성이 없는 돈놀이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 같고, 어떤 코인의 상승에 베팅을 하거나 랜딩 프로토콜을 써서 레버리지로 베팅을 하거나 그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코인을 대출받아서 시장에 매도를 해서 숏을 친다든지, 그런 식의 상승과 하락에 베팅을 하는 행위밖에 거의 할 수가 없었고, 보통 거버넌스 코인이 그 코인을 발행한 뎁 서비스에서 나오는 수수료의 일부를 공유받잖아요. 그래서 그 코인에 많이 베팅을 했었는데 그 서비스가 용속할 수 없어서 지금 다 망해버렸고, 덩달아 그 거버넌스 코인의 가치도 많이 떨어졌죠. 그나마 NFT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 사진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상품이랑 연계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게 조금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크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블록체인은 앞으로 망할 것인가, 이게 쓸모가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정말로 디파이 이상의 실용성이 있는 코인들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예측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특징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증권화가 쉽다라는 거예요. 어떤 실물 자산을 어떤 쿠폰으로 바꾸기 쉽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증권화된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2차 시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자산을 증권화시키기만 하면 바로 시장 공개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기존에는 그런 게 없었냐? 있었죠.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증권거래소가 존재하죠. 그런데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상장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IPO를 해야 돼요. 그런데 IPO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죠. 매출이 얼마 이상 있어야 된다든지, 회사의 규모가 얼마 이상 돼야 한다든지, 그러한 제약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증권거래소에 올라갈 수 있는 자산의 종류도 매우 한정적입니다. 보통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파생 상품이나 그런 것만 올라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부동산이나 미술품이나 골동품이나 교환이 가능한데 시장 공개가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그렇죠. 부동산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산이고, 거기서 현금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부동산을 증권화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증권화에는 그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을 발행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걸 유동화시킨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게 쪼개거나 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걸 의미를 하는데, 부동산이 바로 굉장히 큰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자산인데 유동화가 잘 안 돼요. 최근에서의 리치 같은 걸 통해서 부동산을 유동화시키고 유동화된 증권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활발하게 거래가 되진 않고 있고요. 카사라는 서비스가 나와서 부동산을 유동화시켜서 그걸 코인으로 거래하는 그런 서비스가 남아는 있지만 아직 규제에 막혀가지고 활발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이외에 증권화시킬 수 있는 자산이 매우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에어비앤비라는 서비스가 있죠. 그 에어비앤비에서 호스트들은 본인이 임대하거나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바탕으로 숙박권을 판매합니다. 여기서 호스트는 그 숙박권이 팔리면 돈을 버는 거고요, 안 팔리면 돈을 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스트 입장에서는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매우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하루에 하나씩 나오는 그 숙박권 역시 증권화 될 수 있는 자산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토큰으로 만들고 블록체인 상에 올린다면 블록체인 상의 유니스왑 같은 덱스나 아니면 오픈스ea 같은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바로 그 증권이 시장 공개가 돼버리는 겁니다. 세컨더리 마켓 2차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호스트들이 그 숙박권을 금융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일 뒤에 잠을 잘 수 있는 숙박권을 할인해서 미리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호스트 입장에서는 100일 뒤에 팔릴지 안 팔릴지 몰랐던 그 숙박권을 미리 팔아서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을 거고, 그걸 산 사람은 마켓에서 되팔아서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잠을 잘 사람이 아닌 투자자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투자자가 들어와서 호스트에게는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하고요. 본인은 그렇게 싸게 산 숙박권을 되팔아서 수익을 내야 하니까 홍보를 하던지 여러 수단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하겠죠. 기존에는 호스트와 에어비앤비만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둘이 아닌 제3자가 들어와서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캐치테이블처럼 식당 예약권을 판매하는 플랫폼이라든지, 바비톡처럼 미용에 대한 시술권을 판매하는 플랫폼이라든지, 카카오 골프처럼 골프 이용권을 판매하는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시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플랫폼에서 적용이 가능하겠죠. 이러한 자산들이 미리 발행돼서 거래가 되고,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그 증권을 발행한 플랫폼 혹은 회사가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요인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러한 증권들은 모두 자산이 될 겁니다. 그때는 새로운 자산군이 등장할 거예요. 그러한 자산들을 묶어서 파생 상품도 만들어 줄 거고요. 앞으로 그런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효율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자산들을 갖게 될 겁니다.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오프라인 세상은 어때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고 있죠. 그래서 점점 더 단순 노동의 가치는 사라질 거고, 사람들은 노동이 아닌 자본소득을 점점 더 많이 갖게 될 겁니다. 이미 지금 사람들의 금융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들도 코인을 하잖아요. 자산을 접하는 세대나 연령층이 다양해지고 있고, 절대적인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파이와 NFT 다음으로 유행을 하게 될 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용을 느끼는 서비스를 증권화시키는 부분에서 많은 새로운 자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국가가 발행하는 전자화폐인 CBDC를 블록체인상에서 발행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사야 될까요? 사실 뭘 사기보다 만들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증권화는 누가 시켜줄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이 보장하는 건 데이터의 복제와 조작을 막는 것이고, 그것의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는데, 실물 서비스를 블록체인상의 토큰으로 교환해주고 블록체인상의 토큰을 실물 서비스와 교환해주는 그 주체는 사실 블록체인상에 있을 순 없죠. 중개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해주려면 그 중개인이 매우 신뢰받는 주체여야 하겠죠. 아마 그런 주체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나 금융기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기관들의 존재가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그런 미래를 그리고 있고, 그러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에 많은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회가 있다면 투자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러한 실질적인 효용을 주는 서비스를 만드는 블록체인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기존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이러한 방향으로 사업의 방향을 설정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과정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오늘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카페에 왔는데 기분 전환도 되고 좋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 it's for you. 한 발짝 한 발짝 왜 못 다가가는지 하나도 따라 못하겠네. 제게 가르침 느린 게 좋은 거래 보담 나도 캠에 배부리